지금 서울역 앞에 지나다니는 이곳에 우리는 사실 지나치면서 이분이 누군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와루 강우교 선생님으로서 1919년 9월 2일 날, 그러니까 3.1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9월 2일 날 오후 5시에 총도로 부임하는 사이코 총도 갖다가 맞이하려고 여기에 많은 그 당시는 내빈들이겠죠. 내빈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한용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맞이하려고 모였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65세의 나이로 그 노인 동맹단이라고 그 단장의 역할, 만주의 요하현의 지부장 역할로서 직접 오셔가지고 영국제 폭탄을 갖다가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사이토 총독은 그 당시 그 해군 제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이 바클의 혁대에 맞는 바람에 파편이, 그분은 다행히 살아났고 나머지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게 사이토 총독 갖다가 그 암살을 못하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몰래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조선 그 고등경찰에게 밀정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함경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한약방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1919년,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 이후로 만주로 이주하셔가지고 만주에서 광동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가가지고 그쪽에도 또 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교회 6개 하고, 그리고 학교 3개를 세우고 조선민회라는 민회를 또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당시 노인 동맹단 단장으로서 오셨는데, 노인 동맹단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신 그 김치보란 선생님께서 단장으로서 그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46세 이상 70세까지의 노인들을 갖다 중심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36년도에 대한민국 그 당시 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그 남자들이 43살, 여자들이 45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46살이라는 건 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인 동맹단을 만들었는데, 그 노인 동맹단 단장으로서 여기 파견돼 가지고 그 폭탄을 던지는 그런 그 의거를 갖다가 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는 그 강우교 선생 외에 6군데 그 의거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김익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 김상옥 열사들, 그 다음에 나석주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의사들이 같이 한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따로 다닐 예정이고, 그리고 이분은 그 65세 그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면서도 그 의원하고, 그 다음에 그 의원함을 잃지 않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기 보면은 그 절명시가 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단두대 올라가기 전에 교수형이죠. 교수형을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시가 뭐냐면은 그 일본 검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그때 그 기분을 갖다가 나타낸 시가 저분의 그 절명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나치면서 사실 저분의 동상이 저기 있다는 자체를 갖다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그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런 그 폭탄 투척이라는 의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동상이 여기 세워져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 르네상스 풍의 그 건물이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역입니다. 지금 이 서울역은 이 건물은 1925년도에 들어선 겁니다. 원래 서울역 자리는 저 위에 그 염천교 부근에 있는 남대문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대문 정차장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서울역은 우리나라가 그 근대 어떤 교통의 효시가 되는 그 전차가 1899년 5월 달에 전차가 우리나라 서울시에 처음으로 그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동대문까지 그 전차가 개통되고, 그 이후에 1899년 9월 18일 날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경인선이 그 인천에서 노량진역까지. 왜 노량진까지 했었냐면은 한강이 있기 때문에
그 한강을 건너는 철도는 그 다음 해인 1900년 9월 5일 날 그 나머지 그 저기 한강철교가 개통돼 가지고 이쪽이 전체가 지금 경인선이 개통된 겁니다. 1900년도 9월 5일 날 개통되고 우리가 아는 경부선은 1905년도에 개통이 됐고 그 외에 뭐 1906년도에 경의선, 그 다음에 1914년도에 경원선, 이렇게 다. 근데 경원선이나 경의선이 출발한 역은 이 역이 아니고 용산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 역사는 처음에는 그 목조 바라크르진 조그만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서울역은 경성역은 그 이하요구 앞에 지금 그 경찰청 있는 자리가 그 원래 경성역이고, 나중에 1920년대 와가지고 경성역으로 이름이 잊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이후에 경성역이 23년도에 경성역이 됐고, 지금 서울역에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많이 보는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시계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1900년대 이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시간의 개념은 있었지만은 정확한 시간, 왜냐면 열차라는 게 정확한 시간에 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은 뭐 서울역 앞에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뭐 청량리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듯이 이 시계탑이 있기 때문에 저 시계는 시계 이름이 원래 파발마입니다. 파발마.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리는 말처럼 부지런하다는 의미로 저 시계를 했는데, 저 시계는 그 6.25 때 잠시 멈춘 거 외에는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는 시계가 저 파발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 안에도 또 시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큰 시계가 있고, 원래 그 이 역사가 생기고 1층에는 커피숍이 있었고 2층에는 그릴이라는 그 양식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 그 양식당은 그 서울의 그 모던보이하고 모던걸들이 모이는 아주 그냥 핫한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이상에 보면은, 시에 보면은, 소설에 그 1층에 그 티룸이라고 나오는데 그 티룸이 1층에 있는 커피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은 여기하고 지금 저기 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그 신세계백화점 그 당시 그 백화점에 있는 옥상에도 자주 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차를 주로 줄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 있는 이곳은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로 7017은 의미는 뭐냐면은 1970년대에 만들어 가지고 2017년도에 다시 재개장했다 해서 7017이고, 옛날엔 이 길이 그 남대문 시장에서 넘어와 가지고 만리동하고 청파동을 넘어가는 고가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것 같다가 사람이 다니는 17개의 길을 만들어서 또 7017이고, 또 1970년대 17m의 고가라는 의미로서 7017이라는 의미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박원순 시장이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 파크를 갖다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하이라인 파크는 옛날에 그 폐철도선을 갖다가 사용을 안 한 이후로 새로 그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는 한 길이가 한 2.3km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전체 길이는 1km가 조금 넘습니다. 1km 조금 넘는데, 이걸 하면서 그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대형 화분들이 보이는데, 네덜란드의 그 조경 건축가가 이 설계 당선이 돼가지고 서울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645개 이 화분 위에다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식재해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빠진 게, 서울역이 그 문화역사 지금은 284로 바뀌었습니다. 284. 지금은 서울역은 여기는 그 전시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왜 문화역사 284면은 이 건물이 서울 대한민국 사적 284호기 때문에 문화역사 284로 이름이 명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은 지금 남대문이 보이는데,
이 남대문은 저 앞에 보이는 저희 지금 관악산하고 남대문하고 그리고 경복궁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직선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관악산이 불의 산이기 때문에 화가 비친돼 가지고 경복궁 앞에는 그 광화문 앞에 정문에 그 해태상을 세워놨고, 해태가 알다시피 불의 기운을 막는 그 신성한 동물이고, 그리고 지금 남대문 보이는 이 좌측에 밑에 지천사란 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조선시대에 사대문 안에 그 유교의 나라에서 절이 있었다고 왜 있었을까 생각하는데,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가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이 사대문 안에 4개의 절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절이 지천사란 절입니다. 그 지천사에 남지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남지란 연못은 아까 말대로 그 관악산의 불의 기운을 막기 위해서 물을 갖다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숭례문의 그 현판의 글씨를 보면은 다른 데는 대다수가 좌에서 우로 쓰는데 숭례문만 유일하게 세로로 써 있습니다. 숭례문이라고. 이거 왜냐면은 숭례문의 한자가 불의 기운은 불과 맞선돼서 같이 화와 하가 맞닥뜨린다는 그런 의미로서 숭례문의 현판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천사에는 우리가 아는 그 팔만대장경, 이 고려가 그 몽골 침입을 받고 난 이후에 처음 그 전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은 불로 몽골군에 의해서 불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몽골군을 막기 위해서 부처의 힘을 빌기 위해서 불경을 다시 제작하는데, 그걸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고 뭐 제조대장경이라고 일명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장경을 갖다가 그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던 그 갖다가 태조 이성계가 직접 그 용산강, 우리는 옛날에 한강 갖다가 한강이라 하지만은 각 지역마다 자기네 앞에 강은 한강이라 불렀습니다. 지금의 용산강이라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은 그 원효대교에 있는 부분, 거기가 용산 그러니까 용산강이 있는 곳인데, 그걸로 직접 친히 나가가지고 중사 한 2,000명을 가가지고 팔만대장 갖다 직접 해서 이 지천사에다 보관했다가 세조시대 때 우리가 아는 합천 해인사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 지금 저기 힐튼 호텔 보이는 저기 보면 그 고딕 양식의 어떤 그 교회 건물이 보이는데, 저기 보면은 남대문 교회입니다. 저희가 남대문 교회. 저 남대문 교회는 약 13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135년 된 건물인데, 남대문 교회 역사가 135년이 됐고, 건물은 아닙니다. 건물은 아니고 역사가 있는데, 원래 이 남대문 교회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세브란스 병원, 여기 지금 세브란스 건물이 보이는데, 이 세브란스가 그 연세대학교가 우리는 그 연희 전문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요 바로 세브란스 그 앞에도 우리 독립운동의 그 3.1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필주라든지 뭐 이갑성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여기서 활동했던 곳이고, 6.25 이후에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우리가 만나는 곳이 부산의 그 영도다리 앞에서 만나자는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는 서울역 앞에 남문교회 앞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남문교회라고 일명하는데, 남문교회에서 만나자는 의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나라 그 이 분단의 그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중에 또 한 곳이고, 지금 저 건물 그 뒤쪽에 천도교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처음에 지금 경운동에 있는 그 대교당을 처음 짓기 전에 원래 기공식을 먼저 했던 곳은 바로 저 뒤에 있는 자리가 그 처음에 그 의암 선명선님께서 그 대교당을 짓기 위해서 원래 터를 처음에 기공식했던 곳은 바로 저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선 거는 경운동에서 들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บันไดเห็นปะเนี่ยบันไดเนี่ยคือล่างสุดก็อย่างเงี้ย
자, 지금 있는 이곳은 그 일제시대는 중광장이었습니다. 중광장. 하광장은 저 밑에 김주신 장군 동상 있는 곳이 하광장이고, 상광장은 지금 저 보이는 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 옛날 남산 식물원 자리가 상광장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조선 신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1936년 그 37년 중국 전쟁 이후로 일본은 그 전쟁이 심해지면서 그 당시 그 신사참배라든지 각 지역의 신사를 만들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일장기에 대한 경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또 일본 궁성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경성신궁을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조선신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남산의 많은 성곽들이 훼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길은 남산 이 조선 그러니까 성곽이 전체가 한양 도성이 약 18km가 조금 넘습니다. 18km 넘는데 그 중에 복원 못한 이런 길들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표시를 한 거고, 우리가 그 뭐 사대문 안에 옛날에 그 도성이라는 거는 한양, 그러니까 수도인 한양만 하다 도성이라고 그랬고 나머지 전 지역은 다들 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읍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도성 안에는 아까 제가 전력이 됐지만은 그 귀신을 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 안에는 어떠한 귀신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절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스님들은 이 사대문 출입도 못했습니다. 스님들은 사대문 출입도 못했고, 그다음에 무당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대문, 왜냐면 여기는 왕이 있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귀신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동상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제 이시영 선생입니다. 나중에 해방 이후에 부통령까지 하셨지만은 저분들 그 이씨 육형제 얘기는 잘 아시죠. 뭐 제일 큰 형님 건영, 그 다음에 둘째 형님 서경, 셋째 철령, 넷째 우당 이혜영 선생님, 다섯째 성제 이시영, 여섯째 호영, 이호영까지 여섯 형제가 이분들은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양복의 후손으로서 오성 이양복 이후로 이분들 아버님 때까지 우리가 아는 정승, 판서, 참판을 다 지닌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에 갖다가 우리는 그 사만갑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옛날부터 오래된 이 벼슬 아치, 그러니까 최고의 집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갖다가 사만갑족이라는데 그런 집안들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그 많은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가셔가지고 독립운동에 여섯 형제가 다들 진짜 매진하셨고 다섯 형제는 다 중국에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오신 분은 저 성제 이시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짜 그 많은 재산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금을 얘기하면은 삼성 뭐 현대 이런 재벌급인데 그 많은 재산을 팔아엎치고 결혼 돌아가실 때는 어떤 분은 아사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주 비참하게도 다들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데 진짜로 진정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들은 저 육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그 예장동 지금 그 옛날 안기 붙은 자리 거기에 남산 예장공원이 들어섰는데 그 지하에 우당 이혜영 선생님 그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터는 남산 밑에 있는 집이 그쪽이 이분도 집터였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계신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입니다. 평생을 갖다 우리 독립운동을 갖다가 헌신하신 분이니까 이분에 대한 설명은 뭐 안 해도 너무 잘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이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 동상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흐로움을 갖다가 처단한 안중근 의사인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이분 얘기가 워낙 잘 아니까 저분의 지금 저 동상의 저 모습은 저기 이토흐로움을 갖다가 저격하고 난 이후에 태극기를 꺼내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원래 이 동상은 원래 동상이 아니고 처음에 있던 거는 1940년도부터 활동하던 김경수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수많은 이런 분들의 그 동상을 다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들었던 그 친일파입니다. 아주 이분은 일제시대에서 아주 친일했던 분인데 그분 동상을 헐고 새로운 동상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김경승 작가가 만든 우리가 아는 뭐 정읍에 가면 전봉준 동상 요번에 작년에 다 헐고 새로 했는데 지금 불멸의 길이라는 길로 새로 전봉준 그 동상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 전봉준 동상도 아까 얘기했던 김경승 작가가 만들었던 거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이 동상들이 다 김경승 작가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작품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작품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옛날 그 조선 신궁이 있던 곳입니다. 일제시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저기 5시가 되면은 국기에 대한 그 애국가가 국기 하강식 있으면은 격려를 하고 이런 건 뜻이 그 당시도 여기 와가지고 학생들이 참배를 하는 그런 그 일본의 가장 그 경성 신사가 있었던 곳인데 이 신사는 해방되고 나서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신을 모셨기 때문에 직접 다 자기들이 분해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대게 하고 그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신성한 곳이었고 하지만 이 신사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 남산은 조선에서도 아까 제가 그 신을 안 모신다 그랬는데 이 남산에 목력 대왕을 모셨습니다. 남산은 우리가 생각시 남산의 건너편은 옛날에는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남산 이 안쪽이 한양이었고 이 한양에 여기에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는 도교식 제사를 지냈는데 북사당이라는 사당이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훼손해가지고 지금 저기 보이는 인왕산으로 북사당을 옮겨왔습니다. 옮겨가고 경성신사 들어섰고 조선신궁이 들어섰고 제가 자꾸 경성신사인데 경성신사는 남산 외장대에 있었습니다. 외장대에 있었고 여기는 조선신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본의 최고의 신을 모시는 곳은 조선신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모든 걸 헐고 지금은 안중근 기념관과 동상에 들어서고 다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남산에는 남산 저기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시면은 정상 올라가면은 봉수대가 있습니다. 봉수대가 있는데 우리가 저 봉수대는 남산에 옛날에 봉화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5개가 5군데 중에 제3봉수가 있는 곳입니다. 저 봉수는 항해도 내륙지방에서 오는 봉화를 받는 곳이 저 3봉수였고 5군데는 지금 그 미군들 그 송신탑에 서 있는 곳이 제1봉수고 여러 가지 5군데 남산의 주변에 5개 봉화가 있었습니다. 봉화는 알다시피 뭐 강원도에서 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항해도는 1봉수, 뭐 함경도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마다 오는 봉수들이 다 받는 거예요. 3봉수는 저기 그 안산에 있는 봉수대에서 받는 곳이 바로 이 남산 제3봉수가 받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은 그 여기 써있듯이 데라우치 마사다케 일본 제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우리나라 총리 대신 이완용이 그 1910년 8월 22일 날 여기서 일산에게 강제 해방 그 조인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발표는 8월 29일 날 발표를 했고 8월 22일 날 여기서 한 경술국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 돌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여기는 그 일본 공사였던 하야시 곤스케 동상에 보면은 여기 있지만은 원래 이러면 여기 동상이
1930년대에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해방된 이후로 우리 국민들이 다 뽀개버렸고 부셔졌고, 나중에 이게 잔해가 없었는데 우연히 이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 동상을 갖다가 거꾸로 지금 해가지고 우리의 치욕의 현장을 갖다가 지금 거꾸로 이 기둥을 갖다가 거꾸로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은 현장이고, 지금 여기는 그 위안부 기림을 하긴,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기림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배꼽이라고 저 돌에 앉아가지고 서로 앉으면 약간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에서 이 좋은 기운을 세상을 번져나가도록 하는 거고, 저기는 그 할머니들의 그 이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퉁암 관저는 1905년도에 일본 공사관이 있던, 처음에는 공사관이 있던 자리고, 원래 공사관은 서대문에 있다가 그 명동에 한번 있다가 다시 일로 이사 왔고, 그리고 1905년도에 그 을사늑약이 일어난 이후로는 통감이 아니고 총독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 처음에 통감 관저가 있다가 나중에는 총독부, 1910년대 한일합방 이후로는 총독부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관저가 있었고, 지금 보이는 저 일대, 지금 그 소방방재본부라든지 이 예장동 이 일대는 지금 다 옛날에, 지금은 그 해방 이후는 안기부 자리인데, 여기는 옛날에 그 저 밑에 그 애니메이션 센터 지금 새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총독부 관저가 있다가 1937년도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경무대, 청와대 그 뒤에 있는 그 요즘 그 이사 갔죠, 용산으로. 그 바로 그 청와대에 있던 자리로 조선 총독부 관저가 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 곳이고, 이 일대는 그 예장동이라고 임진왜란 때 그 옛날 이곳은 원래 우리나라 군인들이 훈련하던 곳인데,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술 시험을 온 장소였고, 그 이후에는 그 임진왜란 때 일본 군들이 여기 주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갖다가 외성대라고 불렀습니다. 외성대라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살던 마을들이 다 이 주변으로, 요게 조선신궁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조선사 편찬에 편수에 그러니까 그 아까 당우교가 그 던졌던 그 총독, 그분 이후로는 1919년 이후로는, 그 전까지는 그 헌병 경찰제를 하다가 무단 통치를 하다가 너무 무단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문화 통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조선사 편찬이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갖다가 왜곡시키는 그런 현장들이 다 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도 이 주변으로 명동, 태계로, 충무로 모든 일대에 펼쳐진 곳을 이쪽으로 갖다가 일본인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로 우리는 남천이라고 불렀었는데, 옛날 이 남산은 원래 그 남산 우리가 아는 딸깍바리 그 조선 선비들 주로 남인들인데, 벼슬은 못하고 저기 살던 어떤 기존이 있고 공부하던 그런 이 딸깍바리 그 이승 선생님의 그 남산 딸깍바리라는 시도 있는데, 그런 그 현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에게 치욕의 현장이지만은 지금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가 기리는 그런 장소로 지금 변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곳은 우리 옛날에 남산 간다는 얘기 했었죠. 남산 끌려간다는 얘기가. 바로 남산 끌려가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 유명한 악명 높았던 중앙정보부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앙정보부가 뭐 안전기획부라는 이름도 있었고, 지금은 중앙정보부 국정원이라죠. 국가정보원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네, 국가정보원으로. 지금 이 건물은 지금 서울 유소스텔로 변했지만은 이 일대는 그 김종필이가 그 5.16 혁명 박정희가 성공을 한 이후로, 쿠데타를 성공한 이후로 여기에 미국의 FBI, CIA를 갖다가 본따 가지고 그 중앙정보부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약 한 500명 정도 됐었는데, 많을 때는 여기 직원들이
약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은,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이 일대에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가 안 남아있습니다. 근데 한창 많을 때는 이 일대에 41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건물이 있었고, 저 6층 꼭대기에는 중앙정보부장 집무실이 있었고, 6층에.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방재센터라고,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보이죠. 근데 원래는 지금 저기는 건물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지입니다, 평지. 그러면 저기는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유명한 제6실입니다. 6별관인데, 저긴 지하밖에 없습니다. 지하로. 바로 이 본관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지하에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로 해서 들어가면은, 절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해유를 당했던, 그 다음에 살인까지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바로 제 지하에 다 있습니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한 10개 정도의 방에 한 3평에서 5평짜리의 방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고, 중앙에는 큰 치료실이 있었고, 그리고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리창들을 담아가지고 저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해보십시오.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다들 절로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갈 곳인데, 거기는 그 철제대문인데, 거기는 제5별실인데 가장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남산에 끌려올 때 보통 눈을 가리고 집차에 태워져 가지고 와가지고 눈을 뜨는 곳이 바로 그 아까 조금 있으면 갈 곳인데, 그 철제 대문 있는 그 터널 앞에서 눈을 뜹니다. 캄캄한 밤에 그 철제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그리고 그 캄캄한 곳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공포감이 얼마나 심했을지 뭐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저희 끌려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 말대로 고문을 당했고, 그리고 아까 저기 있던 그 통감부 자리에서 봤던 그 옆에 있던 곳에, 거기는 그 옛날 주자 파출소가 있었는데, 그 파출소에 여기 끌려간 사람들을 확인하려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안 알려준 그런 곳이고,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그 민주인사라든지, 그 다음 학생들, 그 다음 많은 그런 민주인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예장공원에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그 이혜영 기념관이 있는데, 그 이혜영의 손자인 그 이종찬이 국회의원 따셨죠. 그 이종찬이 그 안기부에 그 당시 시험 수호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안기부장까지 했습니다. 안기부장 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여기를 다 없애고 그 강남 내곡동으로 옮겨가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중앙정보부장 겸 그 다음에 초대 또 국가정보원장으로 가신 분이 이종찬 씨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어쨌든 간에 그 전까지는 사실 지금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발 더 조금 더 민주적으로 나아간 곳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길 갔다가 민주주의 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어떤 그 조선 그 성곽이라든지, 그다음 한양을 바라본 얘기라든지, 그리고 강의규라든지 이런 그 안중근 이런 분들의, 또 이혜영 선생님,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독립운동,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해방 이후에 또 박정희 정권의 하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민주화로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주의 길로 이름을 명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남산 한옥마을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체험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는 곳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그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의 그 헌병 경찰 제도를 했던, 무단 통치를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헌병대 사령부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 금이영의 남별령이 있던 군사들이 훈련하고 무기를 보관하고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 지금 천우각은 바로 그런 남별령의 그 정자로 하나 남아있는 곳이고,
이곳은 그 3.1 그 독립만세 운동 할 때, 우리 그 민족대표들이 그 태화관에서 다들 잡히셔가지고 처음으로 끌려온 곳이 바로 여기. 그 당시는 또 이 조선 함동대 사령관이 총감을 역할을 겸임했기 때문에 바로 이 경무총감이 있던 이 장소로 다들 끌려오셔가지고 여기서 1차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남대문 경찰서인지 여러 군데로 다시 분산돼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5개 그 한옥이 새로 그 이축된 것도 있고 새로 진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개 중에 3개가 다 친일파 집들입니다. 사실 서울 시내 좋은 한옥들도 많은데 왜 굳이 꼭 이렇게 그 친일파들 한옥을 갖다가 옮긴지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일대 나중에는 지금 그 우리 그 한국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다가 다 옮기고 난 이후에 지금은 남산 한옥마을로 새로 다 조성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또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뭐 남산 국악당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지금 돼 있고, 이 안에도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